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강으로 끝내는 고전문학 함께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은 고전 산문, 그 중에서도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서술상 특징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내가 이 대화에서 아주 많은 한자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고사성어들, 다 몰라도 이 서술상의 특징은 파악이 가능하구나라고 느꼈죠. 인물 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도전 산문을 읽어내려가는 방식 자체가요, 동일해요. 어느 문제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요소들을 직접 연습해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문제가 풀리죠. 이게 파악이 안 되면요, 사실 이 고전 산문에 제시된 내용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전 산문, 소설의 내용은요,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사실요, 요 문제를요, 시간을 되게 오래 주고 여러분들한테 자, 시간 안 잴 테니까 쫓기지 말고 풀어봐 하면은 대다수 다 맞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크게 틀리는 경우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러고 보면은 다들 시간 주면 맞춘다고 하잖아요. 나는 왜 자꾸 틀릴까? 왜 이걸 파악하는 게 힘들까? 일단요, 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시간 단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푼다면요, 찍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차라리 찍는 게 낫죠. 괜히 읽는데 시간 버리는 거 아니니까. 뒷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소설 내용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 일단 왜 우리가 보면요, 앞부분의 줄거리 아니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 결말 부분의 줄거리에서 따로 이렇게 해서 제시될 때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훌루덩 건너뛰어요. 큰일 나요. 자,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 내용을 몰라도요,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은 그냥 소설만 제시해주지. 왜 구태여 귀찮게 예를 제시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자리 차지하고, 그죠? 자리 차지하고 괜히 글자 수만 늘어나는데 이걸 왜 굳이 제시해주겠어요? 자, 돌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같은 거, 앞부분의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는 데서는요,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물 간의 관계가 거의 다 드러날 때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진행 흐름,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된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보통 오답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훌러덩 넘겨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대화의 흐름을 놓쳐요. 보통의 소설들이 뭐 현대소설이 그런 거 아니고요. 고전소설은 대다수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얘가 대체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파악을 못해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이 앞뒤를 안 봐서 그래요. 보통 누가 가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말한 호칭이 있겠죠. 이 호칭은 이걸 듣고 답변하는 애란 말이에요. 뭐 원탁 토론하는 게 아닌 이상, 원탁 회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즉, 이렇게 큰 따옴표가 쳐져 있고 발화가 있으면요, 여기 위에 보면은 누가 얘기를 하는지, 누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요. 그리고 얘가 얘기하면서 귀공은 아니면은 어머님은 아니면은 뭐 자네는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얘네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 장군님은 하면 얘는 장군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장군님은 한 다음에
이 제가라고 하면서 본인을 낮추면은 지금 여기 있는 장군이 여기보다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즉, 이 대화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인물 간의 관계를 다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발화자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을 놓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제시되어 있으면요. 이 위아래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누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제시될 때가 있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말하는구나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호칭, 상대방을 가리키는 어떤 이 사람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본인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보고 위아래 관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다 잡아내셔야 돼요. 인물의 호칭이 2가지 이상 나와갖고 헷갈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군님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서술자가 모승상 가로되 라고 해요. 모승상 생각하되, 모승상 이 말을 듣고 생각하되.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장군이랑 여기 나온 승상이랑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급한 마음에 그냥 여기 안에서 몇 가지 한자어 단어를 몇 개 꽂혀갖고 그냥 훌루덩훌루덩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누가 했어? 라고 하면은 다시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이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얘가 무슨 말을 했지? 이거 언제 읽어? 다급하죠. 그러다 보면은 더 설렁설렁 읽게 된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맞춰주려면 사실 놓치면 되게 아깝죠. 이거 쉬운 내용이고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차분하게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추는데 늘 시간에 쫓겨서 어려워요. 자, 시간에 쫓기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 이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 꼼꼼하게 확인. 그다음에 이렇게 발화가 제시되어 있을 때 이 발화를 누가 얘기하는지 바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확인을 해주셔야죠. 헷갈리고 얘가 하는 말이 되게 길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고전소설도요. 한 번 얘기하면 이만큼씩 얘기하잖아요. 이게 길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면 얘가 누구 얘기? A 얘기. 얘가 지금 억울함, 파악한 내용을 살짝 메모만 해줘도 여러분들은 헷갈리지가 않는데 보통 이런 작업을 안 해놔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바로 위에서 꼭 확인해줘야 될 거. 이 말을 누가 했지? 얘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호칭을 하지? 자, 인물 간의 관계가 나왔는데 위아래 아니면 저기다 아니다 파악이 됐는데 호칭이 2가지 이상 벌어져도 이 얘기를 들은 애가 다시 한번 나와줘요. 장군 했는데 모 재상이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 이 장군이 곧 재상이야 라는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붙어다닌단 말이에요. 이 붙어다니는 내용을 중간에 건너 뛰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붙어다니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 요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지문이 제시가 되었을 때 한 중간 부분까지만 좀 꼼꼼하게 봐주면요 대부분의 인물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거 요약해서 제시된 줄거리 반드시 확인.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바로 위에 제시된 인물이 발화자이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최초 제시된 한 2~3문단 이 정도까지 읽으면 중간 부분이거든요. 요거까지 봤을 때 인물 간의 관계가 잡힌다라는 거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팁. 이거는 고전운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전운문에서도요 우리가 내용 잘 모르겠어요. 아는 내용 아니에요.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목도 보고 그 다음에 보기에 대시된 작품 설명 보면서 힌트 얻어올 수 있는 거 최대치로 얻어와라 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이제 보기에 있는 이 작품 설명들이요. 크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기에서 작품 해설이 나온다던가 어떤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 나 이거 작품 내용이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본인이 알죠? 아예 모르는 작품이라든가 처음 첫 문단을 읽어봤는데 너무 복잡한데 싶으면은 반드시 보기를 확인해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팁을 얻어서 이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고 사건 흐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거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이법 확인했으니까 실전 적용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가 일단 기억할 거, 뭔가 요약된 줄거리가 나올 땐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초반 두세 문단, 즉 제시된 지문의 중간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갖고 이 말을 누가 하는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발화자들 확인하고 서로 간에 뭐라고 부르고 위에서 말한 사람을 다시 서술자가 뭐라고 호칭해 주는지 이 호칭 위주 유의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요거 유념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조응전입니다. 2014년도 6월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조응전이 뭐 유명한 작품이긴 하죠.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자주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유충렬전만큼이나 익숙한 작품이긴 한데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 이거 모르는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이 작품 읽어내려갈 때 단어 하나에 매몰되지 않는다까지 여러분의 염두를 두시고 봅시다. 조응이란 애가 엎드려서 불효한 죄를 청해요. 조응전이니까 조응이 주인공이겠는데 불효한 죄를 청해서 부인이 대경왈.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습해진 새같건을 내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지금 조응이랑 엄마가 나오죠. 이 부인은 엄마네요. 자, 여기가 엄마고요. 조응이 뭔가 불효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불효막심한 일이 있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걸 보니 강호에 다다라 장소절을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희왈 기쁘대요. 대희가 뭔지 몰라도 대경이 뭔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걱정하고 있고 좀 약간 화냈고요. 여기에서는요 뭐라고요?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적어도 화내는 건 아니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웬만한 한자어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조응이가 뭘 얘기했냐면요. 엄마한테 뭘 해요? 모친에게.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요. 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오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장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랬다. 장소저, 여자죠. 장소저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부인이 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아이 내가 괜히 겁먹고 놀랐잖아 라고 하면서 장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내 말을 들으니 진정 너의 짝이로다 하래요. 그러면은 조응과 장소저가 그쵸, 이 하트죠. 얘네 관계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얘기해 주잖아요. 앞에서 장소저가 뭐야? 장소저를 취하다? 뭔 말이지? 라고 했어도 지금 여기서 장소저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진정 너의 짝이로다 라는데 얘네 둘이 좋아했다는 얘기겠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엄마는요. 엄마 허락 받고 조응의 모친은요. 엄마 허락 받고 조응이 제 짝이에요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얘랑 이런 관계가 됐어요 라고 했는데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하늘이 시키십니다. 인력으로 어떻게 취했겠냐. 그래서 나는 얘 좋단데 죄 될 것이 없으니 두려워 말래요 라고 하면서 좋아요. 자, 지금 관계가 어때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엄마도 만족. 이렇죠. 얘네 관계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파악한 관계가 요거까지는 메모를 해주면서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동안의 일과 장소적 과문을 물으니 웅이가 일일이 다 알았고
부인과 재승이 다 듣고 기이 여겨서 칭하왈. 재승? 물음표? 지나가셔도 됩니다. 칭하왈. 칭하가 뭔 말이지? 다 지나가도 되고요. 얘네 대사를 보세요.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요. 지금 어쨌든 얘네가 겪은 일들이 다 하늘에서 이끌어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웬 월경대사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승려가 월경대사인데 몰랐다고 쳐도요. 월경대사라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하네. 주인공하고 대립관계인지 아닌지 빨리 파악을 해줘야겠죠. 대사를 통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부인은 소승이 소승이라는 게 본인 자기 가리키는 거구나. 월경대사 본인 가리키는 거구나 할 수 있죠. 소승이 전해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해요. 증험이 뭔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뭔가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야 그거를 아십니까? 라고 한 거죠.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요에 관련된 얘기니까 적어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얘기였으면은 어떻게 하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하늘이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기특하다잖아요. 자, 근데 월경대사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요런 줄을 아십니까? 라고 했으니 뭔가 증명하고 경험했다.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부인이 또 칭찬을 해줘요. 즉, 이 증험하다라는 단어가 절대 나쁘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요 맥락만 잡고 가시는 거예요. 부인이 칭찬왈,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이 대사는요, 뭔가 신기한 사람이에요. 즉,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능력자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 가능하죠. 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야 아십니까? 얘가 감탄하니까 이제 아십니까? 라고 하고 부인이 어떻게 제가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습니까? 저는 훨씬 떨어지는 걸요? 라고 한 걸로 봐서 이 둘의 관계도 역시 좋은 관계고 월경대사는 뭔가 능력자죠. 자, 이 대사, 월경대사 반복을 안 하고 대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대사가. 자, 월경대사요.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때 대사가 웅이를 데리고 웅이 누구? 이렇게 말하면 또 당황하잖아요. 여기 웅이요. 자,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논의하더니 1억으로 3년이 되었는지라. 유학적 제시죠. 이런 게 바로. 자, 지금요. 월경대사가 어떤 능력자인데 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조웅이를 데리고 뭔가 신통한 술법을 의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스승 역할이고 조웅이 뭔가 배우는 제자 역할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3년이 지났어요. 일을 배웠고 3년이 지났는데 웅이 부인께 엽죽대라고 해요. 부인 누구겠어요? 자, 앞으로 돌아가요. 여기서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웅이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왈 하면서 우리 모자는 이라고 했었죠. 엄마의 다른 호칭이 부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온 여기서도 부인이라고 한 거 언급을 했고 부인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부인은 누구겠어요? 자기 장소자가 아니라 여기요. 자기 모친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두 개로 갈라지긴 했는데 반복되죠. 충분히 파악 가능하죠. 이래서 초반을 좀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부인에게 뭐라고 하는가? 제가 처음으로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대요.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까 부인이 슬퍼한대요. 떠나겠다라고 하고 부인이 엄마가 슬퍼해요.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까 너 말은 당연하긴 한데 또 절박하고 사람이 일을 알지 못하다니 네 회한이 더딜진데 네 것처럼 어디 가서 찾으리요?
자, 지금 여기서 걸린 한자어들 이런 거 있죠? 정, 회한 뭐 이런 거 다 모른다고 해도요. 어쨌든 슬퍼하면서 왈이래요. 왈하면서 너가 그리던 마음도 다 펴지 못하고 가려 하는데 네 말은 당연하다. 알겠어. 너가 가려는 거 알긴 알겠는데 사람이 일을 잘 알지 못하는데 너 거쳐 어디 가서 찾으려.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어떻게 살래? 라는 거 걱정하고 있다는 거 파악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들 한자어 몰라도 다 내용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야, 엄마니까 뭐 걱정을 하겠죠. 떠나는 거니까. 슬퍼하고 있대요. 얘가 가겠다고 하니까 슬퍼해요. 자, 근데 월경대사 왈 뭐래요? 부인은 추워도 염려치 마시옵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승이 알고 있나이다. 공자는 조응을 얘기하겠고 아까 거처 걱정했으니까 소승은 자기 얘기하는 거죠. 월경대사 본인이 알고 있다. 왜? 얘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능력자였잖아요. 뭐 영험한 능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 왈,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우리 모자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의지하리요? 라고 하면서 웅에게 얘기합니다. 부디 네 선생, 확실히 스승이죠.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와라 라고 하니까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리면서 가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 관계 파악을 했죠. 이 부인은요, 월경대사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웅이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스승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걱정을 하니까 월경대사가 달래주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믿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네 선생님 보고 빨리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이들의 관계는요. 월경대사가 뭔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스승 역할도 해주고 엄마, 부인은 월경대사를 굉장히 믿는구나. 요것까지 확인 가능했죠. 자, 여기까지는 뭐 큰 사건 없네요. 뭐 내려간다 이 말밖에 없어요. 자, 중략 줄거리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홍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유를 찬탈한 이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갖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넘겨버린다고요. 자, 군대의 원수가 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원수라는 단어를 뭐 나에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제에게 원한을 품은 나의 원수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군대의 원수가 돼서 황실을 회복하기 노력하고 황희를 찬탈한 나쁜 사람이죠. 이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는 걸로 봐서 여기에서의 원수는 뭐? 리더죠, 리더. 군대의 원수가 됐어요. 자, 웅이가 이제 출세를 합니다. 군대의 원수가 되고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요? 황희를 찬탈한 이두병 세력이니까 황희를 찬탈했다. 이게 나쁜 짓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세력과 반대가 되는 조응과 반대가 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죠. 누구? 이두병이 나왔고 자, 그리고 전쟁을 벌이면서 뭘 한대요?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데요. 하는 거 되게 많네요. 아버지 뭔가 한이 있었나 보죠. 원한을 갚고 그리고 황실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얘가 황희를 찬탈해 갔으니까 이제 이걸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황실 회복. 지금 군대 원수가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굉장히 큰 뜻이죠. 복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황실도 회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원수가 창으로 춤추며 나올 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잘 봤으니까 가능하죠. 여기서 창으로 갑자기 춤추면서 나오는 건 누구예요? 조응이에요. 조응이 원수 됐다잖아요. 자, 원수가 창으로 춤추면서 상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접전을 하니 창을 흔들면서 접전, 붙은 거죠. 싸움이 붙었어요. 상대는 또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조응이랑 주인공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뭔가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겠거니 하면 됩니다. 자, 상대가 항상 왼손으로 막 칼을 날리면서 좌편으로 달려들거는 원수가 막 피해요. 자, 그래서
80여 합 이렇게 칼이 쨍 한번 한 거를 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쨍쨍쨍쨍을 8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둘이 실력이 막상막한 거죠. 한쪽이 좀 쳐졌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자, 이래도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왔대요. 3대가 크게 의심할 조용히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그이야도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좀 두려워하더래요. 자, 3대도 뭐래요? 조응을 좀 두려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수가 강백더러 왈 뭐라고 하느냐? 3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하는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 그리고 좌편을 범치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까지 해주네요. 지금 조응하고 3대하고 전쟁터에서 붙었어요. 그죠? 전쟁에서 붙었는데 둘 다 실력이 만만하지 않죠. 조응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저 3대는. 조응 역시도요. 3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그죠? 자, 지금 원수가 돼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 전쟁터에서 누굴 만나요? 누구랑 싸워요? 3대. 근데 실력이 꽤 출중해서 둘이 승부를 쉽게 못 내요. 자, 이제 이튿날 다시 싸웁니다. 오늘은 내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서 분함을 씻으리야 라고 하고 뭐 이거 진전의 횡행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쳐들어갔다라는 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강백이 창을 달고 나가면서 외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싸움 붙었다는 거 확인 가능하잖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무지한 3대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좀 지워야겠네. 자, 내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3대의 머리를 마저 받치울 것이니 가긍한 혼백을 놓아주시옵소서 하며 주야로 가긍한 소리가 진중에 낭자한데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요? 얘기가 긴데요. 꼭 고전소설은 이렇게 한번 입으려면 말을 되게 길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전쟁 통해서 둘이 붙었고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나가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거죠. 3대 너 들어봐. 네 두 형의 혼백이 여기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애통해 해. 그래서 결론은 뭐? 네가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요? 자, 두 형의 혼백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앞서서 내가 이 원한을 갚겠다, 분함을 씻으리라 라고 하는 거 이해 가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요? 즉, 너 죽었어 그 얘기잖아요. 이 정도 맥락만 잡으세요. 자, 그래서 3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까 3대가 왼손으로 칼을 아무리 잘 써도요. 우편, 오른쪽으로 범하니까 기운이 줄어들어요. 자, 요 상당히 열심히 싸워요. 30여 합 쨍쨍쨍쨍에 30번이나 했는데 승부를 제대로 결과를 못 냈는데요. 강장의 현세가 좀 급해요. 즉, 이거 지금 조응이 판이죠. 조응이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았다. 즉, 조응이가 같은 편, 강장이가 좀 밀리는 것 같으니 와악 하고 같이 도와주러 뛰어나갔어요. 3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까 3대가 제주가 용해도 창을 어떻게 한 손으로 쓰리오, 즉 못 겨내는 거죠. 20여 합의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진짜 드디어 강장의 창이 얘 말을 찔러요. 얘가 땅에 떨어져서 원두가 달려드는데 얘 보통이 아니네요. 3대가 공중으로 솟아서 달려들어서 싸운대요. 공중으로 쏟다니. 얘 지금 좀 스페셜한 애 같죠? 그죠? 아, 얘도 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애구나. 그냥 흔하디 흔한 그냥 악인 1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자, 원수가 강백하고 더불어 얘는 강백이랑 같은 편. 그래서 급히 치니까 3대가 견디지 못해서 달아나더라. 어쨌든 얘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둘이 합심을 해서 견디지 못해서 달아날 정도가 됐고요. 원수가 말을 달려서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서 3대의 창든 손을 탁 쳤고 되게 세세하죠. 이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자, 3대가 놀라서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서 3대의 목을 쳐요. 둘 다 스페셜하죠? 왜?
아니 얘도 3대도 공중으로 날아오르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원수 조웅도요. 같이 솟아올라서 쳤대요. 목을 쳤대요. 둘 다 상당한 능력이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주인공하고 이렇게 오래 싸운 거예요. 자, 이게 목을 치니까 일진광풍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일어나고 푸른 안개도 일어나고 무지개가 공중에 뻗쳐요. 뭔가 특별한 애가 죽었으니까. 자, 원수가 이거 뭔가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3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특별한 애였구나. 날개까지 있다니. 그쵸? 보통 인물은 아니죠. 이 3대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스페셜한 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대경황망 잘 뭔지 몰라도 어쨌든 도망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도망을 했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서 승전고를 올리니 여러 장수와 군주를 치하하면서 모두 즐기더라.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초반에 월경대사와 조웅과 엄마의 관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조웅이가 집 나가서 뭐가 됐어요? 군대의 원수가 돼서 이두병하고 싸우는데 아마 그 이두병 쪽 사람하고 싸우겠죠. 자, 그 싸우는 전쟁 장면이 굉장히 길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셜한 애 누구? 3대. 3대랑 같이 싸웠는데 이때 함께한 애가 누구? 강장. 얘가 이렇게 굳이 평온한 삶을 버리고 나가서 싸우고 다니는 이유는 뭐? 첫 번째 아버지의 원한 갚기, 두 번째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찾을 수 있죠. 자, 우리가요 요렇게 해서 내용 파악 다 끝났으니까요 문제가 진짜 제대로 잘 풀리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봅니다.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요.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자꾸 헷갈려 해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적절한 거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은 거면 X표를 좀 크게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이없는 실수,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헷갈려서 엉뚱하게 답하고 나중에 발견하고 소리 지르는 요런 일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거 막간을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적절한 걸 찾아야 됩니다. 강백은 의도적으로 3대의 감정을 자극했다라고 하는 이 강백이 누군지부터 찾아야 돼요. 누구? 이 3대랑 붙을 때 조웅 앞서서 조웅보다 그 앞에 나가서 싸웠던 애죠. 조웅이 한번 싸우고 와서 다음번에 너가 먼저 나가라고 했었던 이 강장이 곧 강백이었잖아요. 자, 이 강백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강백이 3대랑 붙으면서 3대가 내가 이 원한을 갚으리라 라고 하니까 나가면서 이 무지한 3대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말이 일부러 푹푹 쑤시면서 일단 처음에 그 무지한 사람이라는 게 야, 이 무식한 인간아 이거잖아요. 사람을 벅 긁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두 형의 영혼이 여기 있고, 자, 그리고 너 이제 죽었어? 라고 하면서 벅벅벅벅 긁고 있죠. 자, 의도적으로 3대의 감정을 자극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요. 맞았습니다, 이미. 이미 이게, 정답이 나왔네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래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조웅은 신이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라고 하는데 뭔 말인고 하니, 조웅이가요 뭔가 선택의 순간이 언제 왔었어요? 그 떠나갈 때였죠. 원래 엄마랑 있었는데 모친과 함께 있다가 이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때 엄마가 막 말렸는데 가야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원래 스승께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기약을 정하고 왔는데 이제 스라를 내가 잠깐 떠나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내가 처음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어머니가 좀 슬퍼하고 걱정하시는 거 알지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끌린 게 바뀌었죠. 자식으로서의 도리보다는 신의를 더 중시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두 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해서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 얘네 둘이 그 싸우는 씬이었는데 3대에게 약점이 있긴 있었죠. 보면은 뭐가 더 약했어요?
좌측, 우측이 있는데 여기 우편이 약점이긴 했어요. 근데 그걸 위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약점이에요. 진짜 이쪽이 더 약해요. 그래서 조응이 약점을 위장해서 조응이 방심하도록 유도한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쪽에서 약점을 위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조응이가 그 약점을 알고 방심하지도 않았어요. 싸우고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강장하고 상의했었죠. 너가 먼저 나가. 그 다음에 내가 나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약점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는데 약점 위장도 아니었고요. 약점을 알긴 알았으나 진짜 약점이 있긴 있는데 그 약점 알고도 방심 안 했습니다. 조응이 오히려 다시 한번 전략을 짰죠. 싸우고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부인은 조응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부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장소적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이미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한번 봤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조응 엄마예요. 조응맘. 자, 조응맘은 조응이 고백하기 전에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맨 초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랬으면요. 그 대사를 했겠어요?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더니 아, 그 말이 옳구나. 그러면서 내가 본디 겁먹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알긴 뭘 알아요. 모르니까 제가 불효한 죄를 지었나이다 어머니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으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미리 몰랐고요. 자, 그 다음에 월경대사 스승은 조응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 두려워했으면요. 조응이가 간다고 했을 때 뭘 말린다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점이 걱정이 되는데 너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지 않아요? 뭐 두려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응이가요. 여기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 부인이 걱정할 때 조금 걱정한 거는 부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토닥토닥 해줬잖아요. 두려워하는 거랑 거리가 너무 먼데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인물의 관계 잘 파악을 해주고 사건 흐름 잘 잡아놓으면요. 내용이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된다고요. 서술상 특징이야. 내용 파악이 조금 미진해도 여러분들이 이 특정 선지에서 말하는 요소가 뭔지만 알고 요것만 찾아가면 좀 쉽게 됐는데 이 소설 내용과 관련돼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인물 간의 관계가 나왔을 때 밑줄 치고 지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얘네 사이의 관계 정도를 아, 얘네가 엄마고 월경대사가 조력자 역할이고 얘가 원수가 돼서 이렇게 싸웠구나 정도. 이거보단 좀 더 간략해도 되지만 어쨌든 메모를 좀 해주면서 내가 파악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해요. 여러분들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다가 중간에 놓칠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경우에는 메모하지 않으면요.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랑은 좀 별개로 이쪽은 지문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 읽어 내려가면서 알게 된 정보를요. 빠르게 메모를 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지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학습을 통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고전 산문을 접근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물 간의 관계,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소설 내용이 완벽하게 잡힌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때 신경 써야 될 거 뭐? 첫 번째, 요약해서 제시된 줄거리가 있다면 이 줄거리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뭔가 인물에 대한 변화를 설명해 줄 때도 있고요. 인물이 어떻게 지위가 바뀌었는지 얘기해 줄 때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인물관계의 답은 여기 주로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발화를 누가 있는가 바로 위를 확인하면서 발화자 확인했었죠. 요 작업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같은 사람을 두 번 다른 호칭으로 바뀌어가면서 부를 때, 이럴 때는 좀 메모를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최초로 제시된 두세 가지 문단 정도까지는요, 두세 번의 문단까지는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지 이 인물 간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듬성듬성 읽을 거면 찍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사건이 좀 복잡하다, 힘들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기에 주로 이렇게 설명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요걸 통해서 작품 내용 파악에 좀 도움을 받고 인물 간의 성격이라든가 요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 많이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